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재생하기 전에 영상의 시간을 보고 숫자가 이상한 게 아닌가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본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눌까도 생각했는데 저의 강박은 영상 만드는데도 작용하더군요. 시작하기 앞서 썸네일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지나는 스네이크맨을 놔두고 왜 하필 한 번밖에 안 나온 탱크맨을 썸네일로 쓰셨나요? 스네이크맨도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어그로 끄시는 건가요? 네,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이 인간 때문에 시작된 전설의 이야기. 드래곤볼의 바통을 이어받은 소년 만화의 정점. 소년 만화지만 주인공 일당 중 소년이 한 명도 없는 만화. 나루토 보는 건 오타쿠 아니야. 얘들아, 블리츠까지는 껴주면 안 될까? 비켜 씹덕들아. 원나블 삼총사의 독보적 맏형. 그러나 현재는 그저 두 글자로 이 작품을 표현할 수 있죠. 오뎅. 기승전모 원피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다 에이이치로. 와우, 드디어 기승전모에 이 작가가 등장했군요. 유화를 그리는 아버지를 닮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오다는 고등학생 때 라는 작품으로 주간 소년점프에서 신인상에 준입성하는 등 일찍이 재능충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건축학을 전공하던 그는 돌연 어떤 직업을 가지던 대학교에 의지하는 건 좋지 않다 라며 대학교를 자퇴하고 만화가 입문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오다는 라이엇 게임의 카이타니 시노부, 바람의 검심의 와츠키 히부히로 등 만화가들의 어시스트로 활동하여 경험을 쌓았고 1997년 7월 22일 소년점프에서 원피스로 데뷔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피스는 오다 에이치로의 첫 장편 작품입니다. 이는 나루토의 작가인 키시모토 마사시도 마찬가지였죠. 와우. 원피스는 이 세상의 전부를 손에 넣은 전설의 해적왕 골디로저가 남긴 대비보입니다. 그런 원피스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해적이 되어 나서는 대해적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해적을 동경하던 주인공 몽키디 루피 역시 해적왕을 목표로 원피스를 찾는 모험을 시작하게 되죠. 원피스가 연재되기 전인 1997년 상반기엔 드래곤볼, 슬램덩크, 유유백서 등 일명 원나블 전세대의 산대장 작품들이 오래전에 마무리되어 소년점프에는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었는데요. 이때 원피스가 갑툭튀, 심지어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새로운 동료를 만날 때마다 그 캐릭터와 함께 적을 물리치고 새로운 동료의 과거사가 중간중간 나오는 패턴은 원피스에서 최초로 선보였죠. 게다가 당시 원나블은 무슨 비슷한 장르의 작품도 사실상 없던 시기였죠. 그렇게 원피스는 대작들이 끝나 슬픈 하루하루를 보내던 만화 매니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피스의 2년 전 에피소드들을 후딱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냐? 개쩔었으니까. 현재 원피스의 느려 터진 진행과 비교하면 같은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전개되는 스토리와 악마의 열매라는 지극히 허구적이지만 흥미로운 소재, 그로 인해 듣도 보도 못한 신개념 능력자 배틀의 참신함까지 원피스는 판타지 배틀물의 루키로 주목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당시 에피소드의 악역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클리크의 수배지를 보면 현재 사왕도 씹어먹을 것 같이 생겼죠. 원피스의 첫 스토리라인인 이스트블루 편에선 밀짚모자 일당이 모이는 과정과 그랜드라인 진입 과정을 다룬 프롤로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저 새끼를 어떻게 이기나 싶은 스모커를 뒤로하고 위대한 항로의 튜토리얼인 라본 편을 지나 눈물 콧물 다 질질 짤 수밖에 없는 초파 편을 거치면 최초의 장편 에피소드인 바로크 워크스 편, 일명 알라바스타 편이 이어집니다. 설상가상이 뭔지 보여주는 플롯 구조 때문에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거대한 스케일, 지금까지도 최고의 악역으로 꼽히는 끝판왕까지 원피스 초창기의 인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죠. 물론 초기에 그렇게 희귀하다고 강조한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개나 소나 있는 것이 함정이긴 합니다. 진짜 개도 있고 소도 있어요. 바로크 워크스 편은 단행본 24권까지 진행이 됐는데 24권의 초판 발행 부수는 무려 252만 권. 이 수치는 당시 일본 내의 만화 중 최고 기록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원피스에서 기록은 계속해서 갱신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에피소드인 스카이피아 편은 작가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서 스토리의 기본인 모험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NL의 레전드 표정도 맘에 들었고요. 그러나 스토리 구조가 짜임새 있지 못해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싸움 구도가 지금껏 보여준 1대1 구도가 아닌 여러 세력이 얽히고 설키는 구도를 보여주어 난잡하다는 말이 많죠. 하지만 인기는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 너도나도 고개를 젓게 만드는 데뷔백 파이트 편에서 단행본 판매량이 하락하는 참사를 맞게 됩니다. 스토리상 쉬어가는 부분인데 분량도 많고 재미가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어림도 없지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무려 CP9편. 오우 쉣, 직원 딱대. 죄송합니다. CP9편은 밀짚모자 해적단이 각각 새로운 기술을 선보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에피소드죠. 상디의 디아블 잠브는 손오공의 다치 껴도 멀쩡한 바지처럼 의문의 신발 내구성을 보여주는 재밌는 기술이고, 조로는 그림자 분신술을 익히게 됩니다. 특히 루피와 루치가 피말리게 싸우는 전투씬은 아직까지도 손꼽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스토리 전체로 봤을 때 CP9편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전투가 아닌 떡밥이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멤버의 탈퇴가 있기도 했죠. 주인공 일당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부분인데다가 구성이 깔끔하여 고평가받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전작이 이거라서 판매량은 바로크 워크스보다 낮았죠. 그 다음 스릴러 바크편, 가볍게 스킵하세요. 드디어 등장했군요. 원피스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해준 에피소드, 바로 정상전쟁 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상전쟁 5분 요약 영상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코찔찔이 청룡인이 루피에게 참교육을 당해 출동한 짱구 원장님, 에이스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임펠다운으로 들어가 죄수들과 함께 탈출하고 처형을 막기 위해 달려온 사왕의 해적단과 해군 본부의 전쟁.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피스는 바로크 워크스 편의 초판 발행부수 252만 권에서 결국 380만 권까지 증가하는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위험의 브금 온. 이거지. 원피스는 원나블의 모 작품과는 다르게 연재 시작부터 인기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뭐라고? 앞서 언급했듯이 24권째에서 이미 초판 발행 부수 기록을 세웠고, 보통 높은 인기를 지닌 만화들이 1년에 몇백만 권대를 판다는데 원피스는 1년에 최대 4천만 부, 평균 2천만 부가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정상전장이 연재되던 시기에는 3년 만에 무려 1억 부가 팔렸다고 하니 와우. 2019년 11월 기준 누계 부수는 4억 6천만 부로 2015년에 이미 다니엘 작가에 의해 가장 많이 발행된 만화로 기네스북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1999년 10월부터 방영된 원피스 애니메이션은 일본 내 주류 애니메이션인 사자의 상, 도라에몽, 짱구는 못 말려, 명탐정 코난과 같이 꾸준히 5손가락 안에 드는 시청률을 보여주며 인기가 있는 만큼 극장판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0기 스토롱 월드와 12기 필름 Z를 제외하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 내 흥행면으로는 도라에몽과 비슷한 성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원피스가 잘나간다고 해도 극장판에서 코난을 이길 수는 없군요. 또한 소년 만화의 미디어 믹스 중 빠질 수 없는 게 게임입니다. 2000년부터 꾸준히 게임이 발매되었죠. 저는 원피스 그랜드 배틀스왕 콜로세움을 잼민이 시절에 컴퓨터실에서 몰래 즐겼습니다. 저의 럼블볼 초파 콤보 좀 봐주세요. 개간지죠? 이렇게 미디어 믹스만으로도 2018년 기준 연간 300억엔의 매출을 기록하여 최상위권에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그 위엔 건담이 780억엔, 드래곤볼이 1200억엔이라는데 역시는 역시군요. 원피스의 인기는 한국에서도 기똥차입니다. 대원 미디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간 100억원 수준의 한국 매출을 기록하였고, 애니 방영 당시 시청률도 상당했죠. 심지어 에이스가 아카이누에게 죽었을 때는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명성에 비해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역대 일본 만화 판매량 20위권에도 못 들어갔죠. 해적이라는 서양풍 세계관을 구축했지만 일본인 정서에 맞는 전개나 개그 코드가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당시 원나블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원피스와 나루토 블리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오리콘 차트 집계가 시작된 이래 2018년까지 단행본 판매량 부문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하니 그 위험을 체감할 수 있죠. 저는 뿌숑파숑 시절에도 원피스 영상을 6개나 만들었을 정도로 농도 진한 원피스 덕후입니다. 일본 팬들이 뽑은 원피스 최악의 에피소드들, 원피스 표절작 와피스. 참고로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죠. 루피가 주인공 버프로 이긴 적들, 주인공이면 용서되는 원피스 캐릭터들의 도덕성, 밀짚모자 해적단의 사나 해적단, 원피스 최강설의 주인공들 등의 알차디 알찬 영상들이죠. 어때요? 참 보고 싶죠? 하지만 특유의 뿌숑파숑 감성과 NCS 브금, 더빙 없는 영상이라는 것에 주의하세요. 어쨌든 오늘의 전에서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 살을 붙인 내용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피스는 올해로 23살이 된 초장기 연재 만화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나선한이 되었는데요. 기대가 컸던 작품이 실망이 커지면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피스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점이 2부 이후, 그러니까 어인선 편에서부터 발생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문제점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데뷔백 파이트라던가 장난입니다. 흰수염이 아카이누에게는 그렇게 주먹질을 잘했으면서 왜 아오키지를 패기도 두르지 않은 채 찔렀나, 즉 설정 충돌이 패기 등장 이후 은근 많았다는 게 대표적인 1부에서의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2부 이후의 문제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문제점 첫 번째, 지나치게 방대한 세계관에 있습니다. 원피스는 장기 연재로 인해 등장인물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루피 일행은 여러 장소를 여행을 하는데 장소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원피스를 제외하고 장기 연재를 진행하는 만화들도 가진 문제점이지만 다른 만화들은 이때 등장한 인물을 단역 취급하거나 죽이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원피스는 자연사를 제외하고 등장인물이 웬만해서 죽지 않는 불살주의 전개로 유명합니다. 알라바스타에서 폭탄을 들고 하늘로 날아오른 페루 기억나시나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다니 정말 감동적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얘 안 죽었대요. 1부에서 잠깐 스쳐가는 단역이겠거니 했던 인물들 임펠다운에서 죄다 다시 나왔었죠. 심지어 얘는 칠무회까지 됐어요. 2부에 들어서 이런 불살주의를 어느정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대신 함정으로 등장인물이 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스토리상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들의 과거 해상을 만들어놔서 메인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은데 중요하지 않은 놈들의 알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이러다 메인 스토리에 혼란이 와서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대한 세계관은 게임도 아니고 만화에서까지 고인물을 만들게 되는 원흉이 됩니다. 원피스를 처음 접한 독자들에게는 이는 당연히 큰 부담이고 고인물들마저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2부 이후 늘어지는 스토리입니다. 2부의 시작 에피소드였던 어인섬, 다시 모인 루피 일당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독자들의 기대가 최고조였던 시점에서 난잡한 전개와 지루한 내용, 거기에 그지같은 악역 때문에 혹평을 받았던 어인섬이었죠. 그나마도 분량이 짧아서 가볍게 넘기기 좋았는데 이어지는 돈키호테 패밀리 편, 세상이 웬 말이냐 씨. 군대 갈 때 돈키호테 패밀리 편의 초반부를 보고 있던 사람이 전역해서도 돈키호테 패밀리 편을 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키호테 패밀리 편은 단행본 66권부터 80권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분량은 바로크 워크스 편의 2배가 넘는 분량입니다. 이렇게 분량이 길어진 데 크게 일조한 것은 콜로세움 참가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추후에 밀즈모자 해적단의 산하 해적단이 될 인물들이기 때문에 묘사가 디테일할 수밖에 없으며 이 인간들과 돈키호테 패밀리의 간부들, 드레스로자 관련 인물들에 대한 것은 따로 묘사되고 이 친구들의 배틀이 일일이 나오기까지 하죠. 물론 분량이 많은 만큼 독자들의 흥미를 끌 요소가 많습니다. 우솝의 패기각성, 트라팔가로가 D의 일족이었다는 사실, 사보의 등장까지. 개인적으로 사보는 좀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용 자체보다는 분량 조절 면에서 크게 실패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토트랜드 편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돈키호테 패밀리 편을 한 번에 복습해봤는데 다시 보니 선녀로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토트랜드 편, 루피가 본격적으로 사왕과의 대립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돈키호테 패밀리 편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토트랜드 편이 현재 완결이 되었지만 재평가 따윈 없습니다. 토트랜드 편은 어인섬 후반쯤에 루피가 빅맘에게 겁대가리 없이 선전포고를 했던 떡밥을 회수하며 상디의 과거사와 가족 이야기가 빅맘과 연관이 있다는 신선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183화부터 시작되는데 빅맘이 웨딩 케이크를 외치는 순간 스토리가 괴랄해집니다. 이건 3장보다 더 추하죠. 케이크와 빅맘의 추격전으로 무려 9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최종 보스와의 대결도 아니고 밀짚모자 일당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스토리의 중심인 상디가 제대로 활약하지도 못했습니다. 카타쿠리와 루피가 싸우는 등 중간중간 다른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시원시원하게 싸운다는 느낌은 또 전혀 없죠. 거기다 이 9개월 동안 10번의 휴재가 있어서 독자들의 한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와노쿠니 편과 레벨리 편인데 와노쿠니 뜬금없이 좋은 설정을 다 가져가고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비호감이며 외색 잔뜩 끼얹은 배경 때문에 연재 초반부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특히 오뎅, 얘는 이미 고인인데 뭘 그렇게 띄워주는 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오뎅이 개쩔었대. 아니 안 궁금하다고. 비호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구려지는 캐릭터 디자인. 원피스는 연재 초기부터 캐릭터 디자인이 개성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주인공들만 봐도 단순 미용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니 근데 너무 못생겨지잖아. 이게 단순 못생긴 게 아니라 그게 몰입이 안 됩니다. 에드워드 위블, 동네 바보같이 생겼지만 칠무회였습니다. 그 제파 센세 있죠? 팔 하나가 기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팔을 얘가 잘랐답니다. 트레볼, 동네 바보 2같이 생겼지만 돈키호테 패밀리 최고 간부입니다. 빅맘, 어떻게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비율을 가졌지만 무려 사왕 중 한 명이죠. 캐릭터들이 너무 못생겼더라. 그렇다면 역해는 이쁜 걸로 통일해버리자. 역해는 전부 남이화되고 있습니다. 보기엔 그렇지 않지만 의외로 강하다.
이런 개성은 모든 만화에서 한 번쯤은 나오는 패턴이지만 개성도 한둘이어야지 이건 개성이 아니라 그냥 빠은 겁니다. 에드워드 위브를 보다가 그 옛날에 아론을 봐볼까요? 진짜 존나 세 보이죠? 사실 검은 수염 때부터 불안불안하긴 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끝판왕격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거 저 다리 어쩔 거야 저거. 그런데 2부 이후 한 체격한다는 캐릭터는 다 저렇게 하체부시 스타일의 디자인을 보여주죠. 키가 커도 흰 수염이나 카타쿠리 같은 몸매면 안 되는 거냐고. 그리고 와노쿠니 캐릭터 전부 비주얼 비호감이야 정말. 너무 징징거렸네요.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제 많은 악마의 열매. 악마의 열매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음에 몇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실실 열매, 몸에서 실을 만들어낸다. 실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음. 비스킷 열매, 몸에서 비스킷을 만들어낸다. 비스킷으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음. 할짝할짝 열매, 몸에서 사탕을 만든다. 사탕으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음. 왜 루피도 곰으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고 하지. 그리고 패기를 거의 패시브로 사용하는 2부부터는 악마의 열매의 개성이 더욱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도 결국 그걸 무장색으로 경화하여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김치 열매, 몸에서 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김치를 경화해서 상대에게 김치 싸대기를 날린다. 캐릭터 디자인은 뭐 이딴 식으로 하면 되겠네. 억지 죄송합니다. 그럼 나토나토 열매는 나올만하지 않나? 나중에는 아카이누도 맹구 말고 용암 주먹에 무장색을 씌워서 격투만 할 것 같네요.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이 전투를 벌일 경우 각자 특색 있는 전투 방법이 있고 이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는데 결국은 무장색 격투 싸움으로 귀결이 되니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타쿠리의 떡떡 열매는 처음엔 작가가 자연계로 분류했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떡은 자연에 없는 물질이었던 거임.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특수 초인계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럼 루피는 알고 보니 자연계였던 것? 고무는 자연 물질이잖아요. 이는 작가가 기존 설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확히 짜여있는 설정이 아니라는 것에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애니의 문제점. 승2에서도 말했듯이 원피스의 애니는 원피스의 인기에 크게 이바지한 작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피스의 애니는 토에이 작품입니다. 일단 작화. 스릴러바크 편부터 서서히 작화가 불어나더니 2부 이후 유난히 편선이 얇아지고 색채가 파스텔 톤으로 떡칠을 하여 비주얼과 액션이 밋밋해졌습니다. 그리고 작붕. 지금 여러분은 세계관 최고 미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 이건 그렇다 치고 액션씬. 화면 좀 흔들어준다고 박진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 역해가 나올 때마다 심각할 정도로 바스트 모핑에 집착하기도 하죠.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카타쿠리와의 마지막 전투는 호평을 받아... 드래곤볼 제작팀이랑 같은 곳이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쨌든 와노쿠니 편부터 연출 담당과 작화 담당이 필름 Z를 담당했던 곳으로 바뀌더니 작화가 살아났다는 평입니다. 원피스 애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전개를 심하게 질질 끈다는 것이죠. 토에이 특유의 주인공과 적이 서로 대면하고 쓸데없이 웅장한 부금을 깔고 주변 쩌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침을 꾹꾹 삼키며 눈살 한번 찌푸리며 기술 한번 쓰고 기술 한번 쓰는데도 발끝부터 주먹까지 카메라 쭉 올려주고 조금 싸우다가 다시 대치. 벌써 전투 장면 하나 다 봤죠. 이렇게 짧게 지나가도 될 법한 장면도 어떻게든 시간을 쓰려는 저질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부 알라바스타 편 원작 64화 애니 39화, CP9 편 원작 120화 애니 94화, 2부 토트랜드 편 원작 100화 애니 126화. 이것만 봐도 갈수록 애니를 얼마나 질질 끄는지 알 수 있죠. 여섯 번째, 범죄 미화. 원피스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엄연한 범죄자인 해적을 미화하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정확히는 아군이니까 괜찮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죠. 에이스를 죽인 아카이누는 해군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아카이누보다 나라 하나를 멸망시킬 위기에 가세한 니코 로빈이 더 악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로빈을 욕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왜냐? 밀짚모자 일당이니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사정이 어쨌건 중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말이죠. 물론 작가도 여러 번 해적은 나쁜 녀석들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세계관 내에서 취급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주인공 일행이 자유와 꿈을 위해 도전하는 낭만적 인물과 같이 묘사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일진 미화물이나 조폭 미화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죠. 임펠다운에서 한야발이 루피에게 얻어맞는 장면에서는 누가 악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야발은 맞는 말만 골라하죠. 요약하자면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러 간다는 것은 범죄자가 번지르르한 소리를 하는 거라며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민들은 공포에 떤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루피를 응원했던 독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이걸 응원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들게 합니다. 이렇게 미화가 무섭습니다. 추가적으로 언급할 두 가지. 이 부분은 유독 저만 생각하는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인물들의 당위성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봉쿠레가 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루피를 도왔나. 봉쿠레는 친구니까 다른 이유 따윈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친구? 잠깐 만나서 춤췄다고 목숨 바칠 만큼 소중한 친구가 되는가? 또한 루피의 오지랖 키네몬이 이렇게 말하죠. 목숨까지 구해주셨는데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카이도 토벌 좀 도와주세요. 그걸 또 루피는 도와줍니다. 또한 소년 만화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주인공들의 정신적 성장이 전혀 없습니다. 소년 만화의 주인공은 무대뽀 멍청이 캐릭터로 출발하여 서서히 철이 들고 주위 인물들이 따를 만한 모범적 캐릭터가 되죠. 그러나 루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말 안 듣고 혼자 적진에 돌진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인물, 상황이 심각해지면 외치는 주문, 저러 성숙은커녕 어째 지능이 점점 낮아지는 느낌입니다. 여담으로 우속과 초파는 여전히 겁쟁이죠. 그 밖의 문제점을 빠르게 알아보자면 소년 만화라면 빠질 수 없는 파워 인플레, 모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주인공이 칠무에 전 해군 대장, 심지어 해적왕의 라이벌까지 이긴다는 괴랄한 주인공 보정,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최악의 가독성, 뜬금없이 인물들이 질질 짜는 억지 감동, 있는 대로 욕먹은 기어 포스의 디자인, 점점 사라지는 동료 간의 케미, 다수의 우길기 출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작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레벨리 와노쿠니 편이 원피스 스토리의 80% 지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략 120권 정도의 끝이 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현재 95권이 연재되는 걸로 봐서는 절대 못 끝날 것 같은데? 남은 떡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군 대장 중 한 명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고대병기 우라노스는 아직 정체도 모르며 드래곤의 능력, 라프텔, 디의 정체, 임은 뭐하는 놈이냐, 궁극적으로 원피스의 정체까지 다루어야 할 이야기가 많죠. 특히 원피스의 정체에 대해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료 간의 정의나 지금까지의 모험은 아니다, 단언컨대 그딴 결말은 아니다 라고 작가가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즈의 마법사의 결말이 너희들이 찾던 보물은 바로 지금까지의 모험이다 라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불만이 많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이래놓고 보물은 너희 옆에 있는 소중한 동료다 이딴 건 아니겠지. 승2에서 2018년 오리콘 차트까지 원피스가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2019년에 귀멸의 칼날이 원피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귀멸의 칼날이 2019년 상반기에는 10위 안에도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네요. 또한 할리우드에선 실사 드라마 제작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루피 팔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하려고. 일본의 실사가 아닌 할리우드의 실사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제 머릿속의 할리우드 실사는 아직까지 드래곤볼이라서 걱정이 앞서는군요. 이렇게 이래저래 말이 많은 원피스, 요즘 다시 6다에서 5다 센세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는데 얘 좀 그만 나오게 하고 남은 이야기 잘 마무리해서 부동의 원탑이 뭔지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총총